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모든 애우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됐습니다. 경호만 좀 받는다 그러죠. 경호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고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문재인은 풀 애우를 받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만, 그것도 약식 경호죠. 문재인은 65명짜리 경호고 여기 이제 파면된 대통령들은 그 파면이라든가 이제 그 형사 이제 소출을 당해가지고 유죄 입증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애우가 모두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 같은 것도 축소되어가지고 숫자가 아마 반 이하로 줄 겁니다. 경호원들이 많이 이렇게 대폭 이렇게 줄게 되죠.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게 되면은 전부 이분들을 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드려야죠. 복원, 뭐 이런 것들. 뭐 그렇다고 대통령을 다시 시킨다라든가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도 비통해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을 다시 세우자, 재출마시키자,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면 누리 PD는 만사 제쳐놓고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 출마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따지면서 출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선관위가 이제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 문 열어주겠습니까? 설령 선관위가 문 열어준다 한들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결국 또 헌재로 가야 된다고요. 가령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을 때 위헌 심판 청구하겠죠. 그럼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또 그걸 판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인용을 때린, 그것도 8대 0으로 때린 당사자에게 그거 문 열어주겠습니까? 대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1도 없는 게 아니고 0입니다. 0. 완전히 이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슬픈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로 이렇게 변해서 지금 광장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오버랩 됩니다. 그때와 연상이 되는데, 그 또한, 뭐, 울분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걸로 윤 대통령을 뭐 가는 복권을 시킨다든가, 다시 대통령 자리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가능성은 사실 없잖아요. 0이지 않습니까? 0.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무려 5년, 6년을 끌었다니까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 여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그때 억울한 탄핵을 당했어. 남은 임기를 마쳐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도요. 그 이슈를 붙들고 무려 3년, 4년, 5년을 계속해서 그걸 주된 주제로 해서 방송했던 유튜브들도 있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래 갔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광장 집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중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뭐 신분이 바뀐다거나, 뭐, 입장이 뭐 바뀐다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 없죠. 0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 이슈에 또 많이 또 이렇게 공감을 하고 몰려들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길이 있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부정선거 이슈까지 이제 결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감정으로 보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실 정치의 그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울분을 토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걸로 실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뭐 되지도 않습니다. 전혀. 안타깝지만 대통령은 정말 최선을 다했죠. 스스로를 구국의 재단 위에 올렸다. 스스로를 희생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 체제가 지금 흔들린다.
친중이라든가 정중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그리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이슈,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계몽령이 되었다. 계엄령이 바로 계몽령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제 그걸 완전히 이제 정리는 못했지만 이제 다음 과제로 이제 넘기는 것이죠. 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겼었죠. 자, 이걸 읽고 나서 사람들이 눈물이 흘렀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왠지 그 느낌적으로 오가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이게 이제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뭐 짠한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윤 대통령을 구하고 윤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저는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것대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말이죠. 이런 당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국힘 지도부에 대선 꼭 승리해 달라. 권영세, 권성동, 한남동 관제를 찾았다. 윤 국힘 지도부에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이게 정말 너무도 절박합니다. 얼핏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능성 없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전라도에서 인기가 없어요. 충분히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좀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1대1 다 잊혀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이길 선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기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누리피디가 여러 가지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볼 생각인데, 그건 앞으로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돼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대항마를 찾는 시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누가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꺾을 선수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마음을 확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생각하고 있지만, 김문수로서도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요, 선수 교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지금은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좋지만 다른 사람이 만일에 더 우월한 사람, 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가령 말이죠. 지금 당 외곽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사람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당부합니다. 탈당하세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에 있어보면요, 경선에서 그냥 탈락합니다. 하위권에서 그냥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안철수의 가치는 그게 아니고 외곽에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종 연행을 할 때 단일화 이런 그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때 몰아와야 돼요. 안철수는 안철수 나름으로 중도표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 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과정,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직 상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도 멋진 모습이었고요.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분이 만일에 이분의 직무 복귀했으면 트럼프와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왼쪽에 이재명, 한동훈 저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원죄를 안고 있는 거죠. 원죄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트럼프와 김문수. 김문수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또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기회가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나이가 좀 있지만 여전히 이분은 충분한 시대적 소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무엇보다도 말이죠,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윤 대통령과도 좋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좋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TK 출신 아닙니까? 영남이라고 하는 기반도 있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말이죠, 대선 예비주자들이 막 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슈는 이슈대로 뭐 우리가 소중히 이제 보듬어야 되겠지만, 누리 PD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살리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것 같아도요, 저는 문재인보다 약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붙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실 반 이재명 전선만 잘 구축하게 되면은 나중에 단일화만 잘 엮어내면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뭐 3자 대결을 하더라도요, 이재명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을 이기는 선수는 찾기 힘들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구속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지금 뭐 슬퍼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힘이 안 되는 그런 주문, 그런 요청, 그런 그 주장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유튜버 중에서도 윤 대통령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끌고 나갈 유튜버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윤 대통령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장사가 되는 거지. 해볼만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이슈로 탄핵되고 나서도 몇 년간 계속 그랬으니까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집회처럼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거는 우파 전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게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분열할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뭐 90 몇 프로가 전부 대부분 윤 대통령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분열의 요소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엄청난 분열의 요소가 있습니다. 김문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뭐 2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아마 출마할 거예요. 전부 조금씩 지지율을 갖고 있잖아.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분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외곽에는 외곽대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라도 이재명에 맞서려고 하는 이낙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은 현재 크게 봐서 아군으로 봐야 됩니다. 아군으로. 그래서 그 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은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겠죠. 지지율도 수없이 많이 이제 조사가 될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답이 나올 텐데요. 자, 김문수도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김문수라는 인물을 띄우려고 하면은 간단치가 않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어떤 인물인지 그것도 알리고 뭐 등등등 하자면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대선 레이스를 혼자 즐기고 있었잖아요. 홍준표, 오시온,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이렇게 인지도 면에서는 김문수보다도 앞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김문수가 중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을 내리기 위해서는 글쎄요, 진짜 강한 임팩트 있는 뭐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요, 대통령이, 자, 이제 사저로 이제 돌아가고요. 이 판을 완전히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이제 봐왔고요. 모쪼록, 장미 대선이 이제 결국 되는데요. 6월도 사실은 뭐 장미 대선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6월에 만일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은 그걸 호국 대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6월 하면 호국의 달 아닙니까? 자, 거기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6.25 사변도 있었고 말이죠. 6.29 선언도 있었고 뭐 등등 많은 어떤 그런 6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재명을 반드시 고꾸라뜨려야 됩니다. 왜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국회 보십시오. 저 국회를 압도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부도 지금 완전히 그냥 민주당하고 지금 짝짝꿍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갖는 거야, 저 사람은,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행정 권력만큼은 절대로
그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재명은 강한 후보가 아닙니다. 절대 문재인보다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45%에서 40, 한 7, 8%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